오늘은 5000TT를 진행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5000TT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 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되게 힘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80초 전후로 해서 최대한 띄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0초, 그 다음에 77초 이 정도로 유지해줬고요. 마지막에 이제 살짝 끌어올려서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16분 초반까지 당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목마교 분이랑 함께 같이 뛰었는데요. 이따가도 그 산에 갔을 때도 트레일에서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거리는 5km 웜업 플러스에서 13km 뛰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 러닝으로 16km에서 총 대략 한 30km 정도 뛰었습니다. 근데 트레일 뛰다가 도중에 넘어져갖고 손가락이 많이 부었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레일 러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랑 공주 중에서는 당연히 경주. 날씨 때문에? 그쵸. 아. 코스는 그렇게 막 큰 차이 안 날 텐데 경주가 확실히 쉽죠. 둘 중 하나 신청하려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럼 공주 하프, 경주 풀. 아, 하나만. 네. 하나만 한다면은 네. 경주 풀. 그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기록을 내는 게 목표라면. 아, 기록이에요. 기록이 목표라면 무조건 경주.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네. 경주 열리는 날에는 어차피 대회가 몇 개 있으니까. 아, 이제 7km 뛰었고 슬슬 내려가면은 네. 한 8km, 9km 될 거고 15km. 다시 반환해서 돌아오면 한 15km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가시죠. 저 남산이네요. 그쵸? 여기 다 보여요. 남산도 보이고 어마어마하죠. 저기 여의도. 어디 가요? 저기 빨간 거 두 개 서 저 있잖아요. 63빌딩. 네, 63PD 옆에 그 더현대 보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IFC 저거. 여기 봉산. 확실히 5000TT라고 보니까 피곤해. 아, 발목이. 그러니까요. 무리하면 안 돼, 이러면. 그래도 아, 저는 솔직히 한 16분 40초 정도 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실 거라 생각해요. 딱 그 정도. 그러니까 빨라도 네. 17분 언더는 간당간당한데 네. 제가 느끼기에 제가 판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17분 언더가 간당간당하다. 근데 잘 뛰면 한 16분 40초 정도 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16분 25초는 와 진짜 잘 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부님이요? 절대 그 코스 그 트랙 그리고 추월하는데 그렇게 옆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분 25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10km 기록 갱신이나 하프 기록 갱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빨리 여기 어때요? 오늘 결국 넘어져갖고 상처 났습니다. 역시 트레일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약간 부은 것 같아갖고 여기 뭐 굽히는 거는 조금 뻐근하긴 한데 아마 조금 데미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역시 저 보시고 트레일은 항상 조심하시는 걸로 그렇게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뛰고 온 거는 17km 정도 추가로 뛰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훈련을 마치고 왔고요. 오늘 아까 새벽 5시에는 5000TT 워밍업 한 다음에 5000TT를 실시해줬고 전력을 저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록은 16분 20초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80초 내외 정도로 가다가 마지막에 쭉쭉쭉 올려가고 한 평균 페이스 3분 16초 정도로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록상 이렇게 조금 뛴 거는 아마 최고 기록일 거고요. 제가 10km 대회 나가서 5000을 뭐 16분 40초 이렇게 뛴 적은 있는데 제가 5km 기록을 잰 지가 워낙 오래돼서 아마 지금 오늘 한 게 아마 퍼스널 베스트일 겁니다. 그래서 16분 20초
정도를 뛰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15분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아마도 쉽지 않겠지만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5000 TT를 실시해 줬고요. 그 다음에 5000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목마교 분 한 분이랑 같이 해갖고 트레일 러닝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러닝 제가 자주 가는 코스는요, 하늘공원에 차를 세우고 슬슬슬 뛰어가서 은평 둘레길 7코스를 갔다가 다시 반환해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왕복을 하면은 20km 조금 넘게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 TT도 했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조금 가서 한 8km 지점에서 반환을 했고 8km 돌아와서 총 16km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뛰게 되면요, 우선은 트레일 할 때는 제가 오늘 이렇게 넘어지긴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연락이 가능한 수단이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뛸 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뛰는 편인데, 트레일은 꼭 핸드폰을 가지고 뛰는 게 좋다.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애플워치 뭐 셀룰러 모드를 대는 거를 갖고 가든지, 아니면 핸드폰 정도는 휴대해 주는 게 무조건 좋다. 그리고 휴대폰, 그 다음에 교통카드, 그 다음에 급수할 수 있게 물,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초콜릿 몇 개 정도, 요 정도는 트레일 할 때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저도 트레일을 종종 가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로드에 비해서 트레일은 조금 더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닥을 보면서 바닥의 노면이 어떤지, 노면 상태나 그리고 그런 변하는 것들을 잘 보면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평지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고 가셨다가는 큰일을 날 수 있다. 그래서 페이스가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컨디션이 좋으면은 뭐 8분 페이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뛸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그 거리에 대한 압박감이 그 일반적인 그런 마라톤 로드에 비해서는 충격이 어마어마하다. 저는 보통 1.5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 20km면은 평지 거의 30km 정도의 데미지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갖고 거리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일 러닝과 관련해서, 물론 제가 이제 트레일 러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트레일 러닝을 제가 종종 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요, 초보자가 이제 트레일 러닝을 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리막에서 너무 무리하게 질주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트레일 러닝에 아직 익숙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내리막에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도 한번 드렸던 건데요, 물이랑 보급을 정말 꼼꼼하게 많이 여유 있게 챙겨줘야 한다.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러닝화를 착용해 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달리다 보면요, 아무래도 트레일 러닝은 돌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발목을 조금 더 감싸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웃솔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덜 미끄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트레일 러닝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트레일 러닝 장소들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트레일 러닝화처럼 접지가 조금 뛰어난 신발들을 신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도에 대한 숙지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여행 가게 되면 근처에 뛸 수 있는 산이 있는지 종종 찾아보곤 하는데요, 최대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내가 길이 헷갈리지 않게끔 이래서 숙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스마트워치나 이런 가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충분히 지도가 어느 정도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지도 미리 넣으시고 GPX 파일 미리 넣어갖고 코스를 한번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오르막에서 너무나도 무리해서 올라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초보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오르막을 무조건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결국에는 내리막에서 조금 살살이라도 뛰고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는 게 평균적으로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고경사도, 그러니까 경사가 조금 심한 곳을 만났을 때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오히려 더 체력적인 소모도 아낄 수 있고 좋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로드와는 사용하는 근육이 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트레일 러닝은 이 대퇴사두,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발목, 이런 부분에서 가해지는 그런 충격이나 이런 자극이 훨씬 강하다고 느껴지고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트레일 러닝을 제가 로드를 주로 하지만 트레일 러닝을 섞어주는 이유는요, 이런 다양한 다리 근육의 발달, 그 다음에 이런 균형 감각의 향상을 위해서 저는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트레일 러닝을 하면은 사실 조금은 체형의 변화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유명한 트레일 러닝 선수들의 다리나 이런 체형들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로드 선수에 비해서 조금 더 다리가 굵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로드와 다르게 다양한 근육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트레일 러닝을 뛰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트레일 러닝 초보자들이 갈 만한 코스에 대해서 4곳 정도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제 강남에 있는 대모산하고 구룡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편안하게 뛸 수 있는 곳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이게 산이 높지 않고 그냥 평지에서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복하게 되면 한 8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초보자들이 적당히 갈 만한 코스이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론역이나 뭐 이런 쪽에서 출발하시면은 충분히 감각을 익히기에는, 트레일 러닝의 감각을 익히기에는 저는 가장 좋은 코스이고, 여기서 훈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코스는요, 북한산 둘레길인데요. 북한산 둘레길이 코스가 구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중에서 추천드리는 건요, 6에서 8 구간을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6에서 8 구간은요, 이제 우이역에서 출발하는 코스이거든요. 그래서 우이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뭐 불광이나 정릉 이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1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이제 계단이나 이런 게 많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흙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산 둘레길 뛰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에서 8 구간이 되게 조금 여유가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걷기 적합한 코스입니다. 물론 이게 우이 그 생태 탐방로 있잖아요. 거기 미리 신청하는 코스, 미리 신청하면 그 우이 그 가로지르는 코스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되게 도로가 잘 깔려 있어서 되게 편안하게 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서울 그 성곽 둘레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문에서 출발하면 되게 가까운데요, 도착지는 이제 뭐 홍제천이나 그쪽으로 도착하게 골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7에서 8km 정도가 되고요. 시간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둘레길 느낌으로 가다가 약간 완만한 평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요, 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간 트레일 러닝으로도 저는 적극 추천하는 코스이고요. 실제로 여기를 야간에 뛰는 모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저는 인왕산 성곽길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한양 둘레길, 한양 성곽길 중에 하나의 코스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독립문역에서 출발해서 하나는 인왕산 쪽이고요, 하나는
그 안산 쪽으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산 쪽의 특징은요, 이제 좀 더 거리가 짧습니다. 6에서 7km 정도가 되고요. 다만 바위가 조금 군데군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경사도가 안산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인스타에 찍어서 사진을 올리기에는 인왕산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러닝, 사진, 그리고 인스타의 그런 감성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저는 인왕산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데 갈 때 아까 한번 얘기 드렸지만 트레이와 신어주시고요. 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소프트 플라스크나 물병 같은 거 챙겨주시고요. 보급할 만한 물건들, 그래서 에너지바나 이런 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캡, 이런 거 모자 필수로 해주시고요. 핸드폰 꼭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이제 트레일 러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트레일 러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트레일 러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그리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긴 거 말고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